안녕하세요. 전예의 편먹기 배지연입니다. 소설 보물섬을 읽어보셨나요? 아주 예전에 만화로도 방영되었었는데 보신 분이라면 주된 주인공이 짐 호킨스와 존 실버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만화를 안 보셨어도 워낙 유명한 소설이라 대략의 내용을 아실 듯 합니다.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바로 보물섬의 저자입니다.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교훈이 목적이기보다 재미를 주기 위해 보물섬을 썼다고 하는데요. 작가의 의도대로 저는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꼬마 짐 호킨스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이 시대는 1700년대. 이 아이는 대략 13세, 여간집 아들로 집안일을 도우며 지냅니다. 어느 날 우락부락한 빌 선장이 얘네 여간을 묵으면서 조금씩 돈 쥐어주면서 술 갖고 와라, 누구 오는지 봐라, 망 봐라, 잘 봐라 하면서 애를 부려먹어요. 그 중에서 외다리 해적이 오는지 망을 보라고, 그러면 은하를 주겠다고. 그렇게 구슬리는데 짐 이 아이에게는 외다리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웠대요. 매일 신경 써서 살피고 망 보는 것도 피곤한데 외다리 해적이라는 게 너무 살벌하게 무섭다고 생각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 짐 호킨스가 나중에 회상하면서 그 당시 외다리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꿈을 꿨다고, 악몽을 꿨다고 말합니다. 외다리가 쫓아오는 모습이 무섭기는 한가 봐요. 80년대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무덤에서 귀신이 뛰어나와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면서 외발로 쫓아오는 장면이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통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외다리이신 분은 장애인이면서 함께 해야 할 이웃으로 배려해 드려야 되지만 아무래도 그 옛날에는 좀 무섭게 여겨졌나 봅니다. 근데 이상하단 말이죠. 빌 선장이 험상궂고 말도 거칠게 하고 술주정 부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선장을 무섭다고 하지만 짐 호킨스 자신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별로 안 무서웠다고. 이후에 해적 검둥개나 장님 퓨를 만나는 것도 썩 겁내지 않았거든요. 내가 뭘 몰라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어려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빌 선장도 별로 무섭지 않다고 하더니 외다리 해적이 그냥 오는지 보라고만 했는데 그걸로 악몽을 꿨다?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한국 할머니가 짐 호킨스 곁에 있었다면? 아버지는 아프고 어머니는 바쁘고 이 아이는 심부름에 집안일을 해야 하고 짐 호킨스는 그다지 보호받는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1700년대의 그 당시 바닷가에서 그런 데서 사는 아이는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악몽을 토로할 수 없었던 그 아이가 한국 할머니를 만난다면 1700년대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어요. 그때 짐이 조선시대 우리나라 한국 할머니를 만났다면? 물론 말이 안 돼요. 18세기 조선 할머니가 유럽 거기에 있을 리 없고 있었다 해도 유창하게 서로 언어 소통은 안 됐겠죠. 그래도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나서 말이 통해서 그 아이가 악몽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토로했다면? 이제 겨우 10세. 토로하면서 아이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의외로 조선 할머니는 명쾌하게 말해줄지도 몰라요. 짐, 아가, 악몽 꿨어? 아무래도 너 괜찮아 그거. 클라고 그러는 거야. 클 땐 다 그래. 괜찮아. 그 말을 들은 짐은 아주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악몽을 떨치고 자신에게 다가온 성장기를 위해 얼른 바닷가니까 뼈째 먹는 생선을 구해다가 먹지 않았을까요? 조선 할머니는 한국적인 정서로 챙겨주느라가 멸치볶음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러면 짐은 성장기를 성공적으로 보내서 구척 장신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짐은 외다리 해적이 무서워서 악몽을 꾼 게 아니라 성장기라, 한참 클 때라, 크려고 일종의 성장통으로 무서운 꿈을 꿨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진행되어 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빌 선장도 죽고 해적들이 여관으로 들이닥칩니다. 다행히 짐과 그의 어머니는 해적들이 오기 전에 피신을 했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숨어만 있었습니다. 운 좋게 도와줄 사람들이 도착해서 해적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짐의 어머니는 너무 무섭고 긴장되고 두렵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다 못해 결국 탈진해서 기절했는데요. 기절한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모시고 소금을 조금 탄 물을 마시게 했더니 얼마 뒤에 정신을 차리시더랍니다. 놀랬겠죠. 그 당시 해적은 거의 무적이니까 잔인하고 사람 동물 다 죽이고 가족 묶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잖아요. 그러니 짐의 어머니도 너무 무서워서 기절한 거겠죠. 아마 그 구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긴박하게. 짐의 어머니가 탈진했으니 누구든 소금물을 빨리 가져와줘요. 근데 소금물을 마시겠다? 1700년대에 이온 음료의 개념이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소금물은 이온 음료이고 이온 음료가 수분 공급과 전해질 그 보충에는 탁월하죠. 요즘이었다면 그 구조자가 짐의 어머니가 탈진했으니 누구든 빨리 포카리 스웨트를 가져와줘요. 라고 한 거겠죠. 운동선수도 탈수가 심하면 이온 음료를 마시잖아요. 포카리 스웨트나 게토레이나 파워에이드나 전 포카리 쪽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온 음료가 소금물처럼 짜지는 않죠. 당연히 소금이 들어가 있고요. 맛있으라고 다른 첨가물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본질은 소금물이에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어릴 적에 외할머니께서 여름에 갈증 난다시며 냉수에 간장을 살짝 넣으시더랍니다. 어렸던 어머니는 맹물이 맛이 없어서 간을 해서 드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전 궁금했어요. 외할머니는 간장 타드시는 걸 어디서 배우셨을까? 그것도 역시 이온 음료의 개념이 들어간 방법인데 외할머니 역시 증조할머니께 배우시고 증조할머니 역시 고조할머니께 배우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조선의 어느 할머니께 내려 배우신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조선의 할머니가 멀리 여행을 떠나 만난 여간집 아이 고민에 악몽 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멸치볶음인데 먹어보렴. 그렇게 대화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 아이가 땀이라도 흘리면 아가 목말라 수분 흡수가 기깔난 소금물 줄까? 하지 않으셨을까요? 농담입니다. 전의의 편먹기 첫 회차였습니다. 따로 각오와 의지를 표명하는 영상을 한 편으로 다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이 채널을 독후 감상과 상상을 기록하는 일기처럼 운영하고 싶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세요. 이만 마칩니다. 안녕히.